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전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조직에 적합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내 소통 문화는 에이싱크로너스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에자일과도 관련이 많은데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전에 광고로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에서는 모던 C++, 코딩 테스트, 디자인 패턴 강의를 무료,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내문화, 조직문화는 팀이나 회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군대처럼 수직적인 문화가 맞는 곳도 있고 수평적인 문화가 맞는 곳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개인으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조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팀 플레이를 해야 해요. 조금 나이 드신 면접관이 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면 지원자가 팀 플레이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는 곳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만큼 조직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의 성과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세대 차이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들도 팀 플레이에 아주 능숙해요. 소프트웨어 분야의 조직 문화는 수평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통 제조업에서 잘 동작하는 수직적인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닌데 개발자 문화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아요. 문화가 수직적이라면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개발자 개개인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책임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더 잘 동작해요. 그러니까 팀의 목표, 골이 주어지면 책임이 큰 개개인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른 팀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가서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해요. 결국 팀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으로 보면 1대 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 전체로 보면 다 대 다, many to many 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공개적인 에이싱크로너스한 소통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공개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인가? 이를 알기 위해선 반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반대의 경우란 폐쇄적인 동기화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일 거예요. 그림에서처럼 4명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누구는 9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더 일찍 출근하죠. 다른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차 때문에 더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실제로 미팅을 하던 버추얼 미팅을 하던 동기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해요. 이 그림만 봐도 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 번째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은 퇴근을 하고도 미팅을 기다려야 해요. 둘째, 미팅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팅 위아래 시간에 버퍼가 있어야 해요. 일하다가 일의 흐름이 끊기는 거죠. 또 미팅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미팅 시간은 길어지고 미팅 참여자와 관계없는 사람의 시간은 버려져요. 슬라이드에서 왼쪽 두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할 땐 오른쪽 두 사람은 미팅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노는 상태인 거예요.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시간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미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미팅에 참여를 했어야지 라고 참여 못한 사람 탓을 하게 돼요. 분명히 시스템이 잘못되었는데 미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이 미팅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는 휘발성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말단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죠.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의록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읽는 책임 소재 회피용 회의록,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 방법을 우리는 관성적으로 지속하고 있어요. 버추얼 미팅 똑같아요. 회의록 대신 녹화 기능이 생겼고 미팅 중에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낫긴 한데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그럼 공개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냐? 공개된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문서를 만들고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문서를 업데이트해 가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컨펌 받을 것이 있으면 문서에 이렇게 팀원을 지칭해서 코멘트를 달 수도 있어요. 또 개발자들은 이 문서에 기반해서 코드를 임플리멘테이션 해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의 참여자는 각각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웨이팅 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럴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문서 기반의 의사소통의 장점은 이를 읽는 사람은 외부자이든 내부자이든 공유 문서를 읽는 이 순간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애자일 방법의 핵심이기도 한데 애자일이 그냥 피처 리퀘스트 들어오면 야근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애자일이 아니에요. 애자일의 핵심은 속도와 협력이에요. 이슈가 생기면 이슈와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자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을 찾아야 해요. 이때 잘 정돈된 문서만 있으면 참여자들은 1시간 동안 문서 읽고 1시간 동안 생각하고 1시간 안에 솔루션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자, 상급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서를 읽는 게 상급자의 책임이에요. 매우 빠르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서와 도구는 매우 많아요. 회사에서는 돈만 내면 돼요. 당연히 전통적인 미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규모를 최소화해서 미팅을 잡아야겠죠. 그럼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미팅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 공개된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에도 큰 단점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해요. 개개인의 능력은 좋아야 함은 물론이고 팀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면서 능동적으로 문서를 읽고 업데이트해야 해요. 당연히 이 시스템을 잘 동작시키려면 회사 측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보상, 모티베이션 등을 만들어줘야겠죠. 결국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회사 문화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취직이나 이직을 할 때 연봉, 스톡옵션, 업무, 회사의 네임 밸류 등을 보고 직장을 결정할 텐데 그때 무시 못하는 게 회사 문화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 끌면서 월급만 받고 입으로만 일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미팅이 많은 회사로 가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게 이런 회사에서 포지션 잘 잡으면 일주일에 2시간, 3시간만 일하고 월급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빠르게 일을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 회사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애자일 방법론과 많은 관련이 있는 영상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애자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멤버십 회원님들 모두 만족스럽게 일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